안녕하세요, 스마티스트입니다. 제가 최근 한 달간 쪽지 또는 메일을 통해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저 또한 대학원 면접을 앞두고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 패닉 상태로 몇 날 며칠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낳은 최초의 비대면 면접 세대로서 대면 면접과 비대면 면접을 모두 겪어보고 제가 느낀 것과 알게 된 것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면접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대학원 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면접으로도 면접을 진행함에 따라 비대면 면접이 진행되는 몇몇 학교에서는 서류에서 더 많은 인원을 통과시키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비대면 면접이 대면 면접보다 면접 시간이 짧고 학생들이 대기 장소에서 오래 대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년보다 서류 합격자가 많아진 만큼 면접의 영향력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원 진학 후에 받는 장학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공계의 경우 다양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전년차에 받는 장학금에는 입학 성적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면접을 잘 보는 것이 합격뿐만 아니라 대학원 이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남학생의 경우 입학 성적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문연구요원 수가 줄어듦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하기 위한 영어 성적 및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전문연구요원 우선순위에 입학 성적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학생의 경우 면접 준비를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카이스트의 경우 우선순위가 국비장학생이 카이스트 장학생보다 높기 때문에 면접을 잘 봐 국비장학생으로 입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1분 자기소개입니다. 학교에 따라 영어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자기소개에 들어갈 내용은 크게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왜 이 연구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대학원 졸업 이후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등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1분이 길기 때문에 시작할 때 명언을 인용해서 본인을 소개하거나 전공에 나오는 물질에 빗대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상을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지인분은 본인을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촉매로 표현했습니다. 면접 복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학생의 경우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가시면 됩니다. 셔츠는 굳이 긴팔 안 입으셔도 됩니다. 반팔 입으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 진한 파란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입으시면 됩니다. 제가 면접에 갔을 때는 3분의 1 정도는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저는 대학원 면접의 정장이 조금 과한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장에 들어오시는 교수님들은 모두 굉장히 편한 복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공계 대학원 전공 면접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서울대와 같이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는 공통 과목과 본인이 선택하는 세부 전공에 대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공통 과목에 대한 질문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선택하신 세부 전공에 대해서는 공부를 깊게 해야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부 전공에 대한 질문이 본인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것만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세부 전공으로 물리화학을 선택했고 물리화학에 들어있는 열화학, 양자화학, 반응속도론 등의 자원 중 제 연구 분야가 양자화학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양자화학에 관련된 질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원에 대한 질문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선택하신 세부 전공에 대해서는 골고루 학습하셔야 합니다. 카이스트와 같이 세부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전공 필수 과목 위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운 전공 중 전공 필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이 있을 텐데 세부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전공 필수 과목에 대한 질문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공 필수 과목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면접 전에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의 성적 증명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하신 뒤 이수한 전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이 경우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반응 또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만 질문하십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전공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안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의 연구 분야에 관련된 전공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하셔야 합니다.
연구 분야와 크게 관련되지 않는 전공 지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도저히 모르겠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틀린 내용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한번 틀린 답을 제시하시게 되면 그 이후의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어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모르는 내용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선에서 대답하되 틀린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되고 정말 잘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하고 다른 전공의 질문에서 더 잘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인지 대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면 면접의 경우 전공 면접과 연구 및 인상 면접의 비율이 5대5입니다. 따라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선 전공 질문에서 잘 대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에 대한 질문에서 본인을 더 어필할 수 있으니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질문으로는 왜 이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지, 이 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학부 때 사용해본 실험기구가 있는지, 본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실험 장비가 무엇인지입니다. 3번 질문의 경우 이후의 실험 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면접의 경우 연구 경험이나 인성에 관한 질문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대면 면접이 진행된 학교에서는 여러분들과 컨택이 이루어진 교수님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전공에 대한 질문만 스피드 퀴즈처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면접이 예정된 분들의 경우 연구에 대한 질문은 최소로 준비하시고 전공 질문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 마이크가 가능한 이어폰입니다.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기능이 되니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기능이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면접의 특성상 여러분들의 모습과 뒷배경만 보이므로 뒷배경이 깔끔하고 소음이 없는 곳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인터넷 문제로 면접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안정적인 유선 네트워크 연결을 하시되 무선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와이파이를 여러분들의 핸드폰 핫스팟으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유선 연결이 불가능해 핫스팟을 이용했는데 안정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줌을 이용하는 경우 설정, 비디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 면접을 대기하면서 본인의 화면을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대면 면접의 특성상 공정한 면접을 위해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 면접의 경우 종이에 쓰거나 칠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대면 면접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쓰면서 학습했던 것도 머릿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면접의 기본 자세는 TMI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택한 교수님을 제외한 다른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의 연구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도 안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연구 계획서에 썼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연구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도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말해야 되고 대답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은 전지에 관한 연구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고 저는 전지에 관해 연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시다. 최악의 답변은 없습니다.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답변은 전지 연구를 직접 한 적은 없지만 학부 과목 중 전기화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전지에 대해 깊게 학습하였고 비록 다른 분야지만 인턴 활동을 통해서 전지 연구에 사용된 여러 실험 장비들을 다뤄보았습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 속에서 저는 학부 때 연구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학습했다는 것과 연구 경험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실험 장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저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전공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도 단답형이 아닌 단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의 결합끼리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최악의 답변은 모릅니다. 이고 안 좋은 답변은 관성 모멘트를 구하면 됩니다. 라고 단답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답변은 이원자 분자의 경우 회전 스펙트럼을 찍으면 라인들 간의 간격을 통해 회전 상수를 구할 수 있는데, 회전 상수 식을 통해서 관성 모멘트 i를 구할 수 있고 i는 mr제곱이므로 결합끼리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 C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대답은 A에서 B를 거쳐 C입니다 와 같이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의 경우 대학원 면접이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면접이었습니다.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서울대, 카이스트, 화항공대, EPSS 4개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마지막 면접을 보는 전날까지도 긴장돼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면접은 시험과 달리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최선의 답변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시겠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면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